주식은 저는 이제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니까 뭐 매뉴얼에 맞게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면 괜찮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매뉴얼을 잘 모르시면 아무래도 좀 나아질 때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매뉴얼대로 투자를 한다면 뭐 애플 80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달러 20이니까 그렇게 비율을 처음 들어간다면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 지금 뭐 유튜브 채널 JD 부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음 카페도 JD 부자연구소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도 한 10년 이상 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한 2016년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를 하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주식, 해외 주식이나 이제 세계 1등 주식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증시부터 좀 질문을 드리면 한 1월까지는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 3월 FOMC 발표를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증시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1월달 들어오면서 뭐 원래는 이제 상저하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 1월달에 이제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상고 하고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FOMC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빅스텝을 하다가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50bp를 올리다가 25bp를 바꾸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이제 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PC 지표서부터 뭐 그 여러 가지 PPI, 뭐 PC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쉽게 베이비 스텝으로 간 게 아니냐. 그리고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다시 나오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더 높게 더 길게 갈 용의가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또다시 이제 빅스텝 그러니까 50bp를 올리는 0.5%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았고 미국 증시도 안 좋았었는데 지난 주말에 지난 한 목요일서부터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이제 뭐 주말 같은 때 보면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고용 지표는 좀 이제 좀 혼재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은 약간 높긴 했으나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어떤 식이었었냐면 SVB라고 해서 실리콘밸리 뱅크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갑자기 파산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사람들이 그 뭐 FOMC도 그러니까 그 연준도 모이고 이제 구제금융이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4% 가까이 가던 10년물 채권 금리가 한 3.6%까지 떨어지면서 미국채 채권이 하루에 이제 3.6% 정도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간 거죠, 갑자기.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특히나 좀 실리콘밸리에 있는 퍼가 좀 이제 높은 벤처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뭐 모건스탠리, JP모건 이런 쪽도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이 월요일 아침이죠. 월요일 아침인데 아직 뭐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한 6% 정도 오르고 다시 한 1% 넘게 오르면서 한 7% 이상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1.8% 정도가 오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일이 좀 잘 풀린 게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이런 그 SVB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는 이제 뭐 중소에 있는 은행들도 파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파산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 빅스텝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10년물 금리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고 주식도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선물이 한 1.8% 오르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한 11시 한 반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증시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면 뭐 요즘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FOMC 이제 다음 주나 있을 텐데 그때는 거의 25bp로 가는 게 아니냐. 무조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게 아마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금리가 만약에 베이비 스텝이 되고 또 앞으로도
더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하면 증시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산하는 게 뭐 별거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크게 분석된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파산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예, 일시적으로는 이게 해결된 것 같아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당시에도 3월 달인가 그때 이제 베어스탠스 파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산을 JP모건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10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리먼 브로더스가 이제 파산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됐는데 지금은 뭐 그때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 뭐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좀 중론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주식이 알려주겠죠. 예, 증시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래서 예, 증시를 좀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게 반응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큰 게 뭐 파산을 하거나 그런 게 나타나면 당연히 증시는 하락하는 거고. 네. 하지만 일단락하고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금리도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증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한국의 상황을 좀 연결시켜서 그 한국은 보니까 환율이 다시 1,300원을 넘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1년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물론 SBB가 이게 또 파산하기도 했는데 한국 경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연준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베이비 스텝으로 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말로써 피벗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50bp를 간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뭐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좀 패착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이자율을 동결을 하면서 그 한국의 이제 원화가 이제 제일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뭐 그 러시아 루블이라든가 뭐 몇몇 통화를 빼놓고는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된 게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외화를 뽑아내기 이제 제일 쉬운 나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먼저 했고 그리고 연준에서는 빅스텝을 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갔었는데 오늘 또 다시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구조적으로는 어느 정도 1,300원대 정도에서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역수지 적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경기가 사이클이 쉽게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시작이 되면 한 3년 정도 가는데 뭐 지금 보면은 이제 글로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 공장도 돌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뭐 칩스 법안이라든가 미국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중국 공장까지도 이제 폐쇄해야 되는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좀 힘들고 그래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의 원화 환율이 또 안 좋아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좀 주식을 사도 좋은 시기는 좋다고 보시나요? 주식은 저는 이제 그 뭐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니까 예. 뭐 매뉴얼에 맞게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면 괜찮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매뉴얼을 잘 모르시면 아무래도 좀 나아질 때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매뉴얼대로 투자를 한다면 뭐 애플 80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달러 20이니까 그렇게 비율을 처음 들어간다면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 애플 80 달러 20이요? 네. 달러는 현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애플 80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시구나. 그럼 주식에 상당 부분 들어가 계시네요. 요즘에 보면은 뭐 한 현금 비중 50%까지 늘려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뭐 기준이 이제 따로 있는 거죠. 그 사람들 기준과 저의 기준은.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리밸런싱인데 지금은 이제 애플이 155.33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제 애플 100%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 정도 떨어졌다 다시 이제 2.5%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아서 20%는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위로 2.5%가 올라가면 예. 매수를 하세요? 아니요. 그 이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게 이제 리밸런싱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밸런싱은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고 이제 다시 5%가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삽니다. 5%가 올라가면 그때 사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셨지만 세계 1등 주식을 사야 된다고. 네, 그럼 애플만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애플만 사고 있고요. 와. 그리고 이제 해지 같은 것들은 하고 있죠. 예, 만약에 이제 달러로 해지를 했다. 그러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좋은 수단이죠. 왜냐하면 이제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그 미국 국채를 산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쇼패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크게 막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금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멤버십에서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 애플이 세계 1등인데 왜 애플 세계 1등 주식을 사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좀 이렇게 분산해서 안 사시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그 모든 이제 펀드나 이런 것들의 이제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뭐 아무리 헤지 펀드나 이런 사람들도 지수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수를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수 투자는 평균 최근 10년간으로 따지면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가 좀 넘고요. 그리고 한 평균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로 따져보면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세계 1등 주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2012년 이후로 평균 수익률이 25% 정도가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게 꼭 아니고요. 세계 1등 주식은 그러니까 평균 한 25%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수익은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한 10배 정도가 오르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20년 정도, 그러니까 10년이 다시 지나면 그때는 이제 10배, 다시 10배가 되기 때문에 10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을 때 20년 후에는 이제 100억이 되는 거죠. 근데 1등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S&P 50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S&P 500도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S&P 500에 들어갔다고 해가 주가가 막 오르거나 아니면 S&P 500에서 빠졌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지수 조정이거든요. 종목을 조정을 하는데 그 세계 1등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2012년서부터 1등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엑손모빌이었죠. 예. 그리고 중간에도 보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주식이 세계 1등을 하는 거고 그 1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 추종을 하는 건데 지수인 S&P 500보다는 애플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애플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애플이 1등이 된 거예요. 2012년에 시가총액 1등을 한 건가요? 그렇죠. 예. 2012년. 그럼 그 이후로 1등을 한 상태에서 25%씩 매년 성장을 한 그렇죠. 거예요? 예. 와, 그렇구나. 예, 작년까지 해서 25%씩.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보실 때 그 평균은 그렇지만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완만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뭐 오히려 이제 작년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29% 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났는데 오를 때는 오히려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예, 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거의 89%인가 올랐었고. 예. 애플도 꽤 많이 오릅니다. 테슬라만 많이 오르시는 줄 아는데 애플도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하라고 할 때 성숙 산업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성장 산업에 투자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뭔가 시가총액 1위고 이러면 약간 성숙 산업 느낌이 나가지고 그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옛날만큼 폭발력 있게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애플 같은 경우나 세계 1등 하는 주식들은 좀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시대의 가장 핫한 트렌드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챗 GPT 나오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시가총액 2등인데 아직 애플을 이제 못 이기고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긴다라고 하면 챗 GPT가 뭐 세계를 장악하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성장 산업을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구글이 검색 시장으로 1등인데 지금 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없잖아요. 존재감이 없었는데 챗 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활성 사용자가 1억 명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기존에 있는 오피스 구독 모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윈도우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엑스박스라든가 이런 모델에다가 챗 GPT가 이제 검색 시장에 광고 시장까지 접수를 하게 되면 구글의
시가총액은 쪼그라들면서 지금 애플하고 한 20% 정도 시가총액 차이가 나거든요. 네. 예,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긴다? 그러면 뭐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때부터 네. 갈 수 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최근에 있는 이 테크 종목들은 그 성격이 워렌 버핏도 애플에 투자하긴 했지만 그 애플에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종목.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싫어하냐면 계속해서 만약에 어떤 이제 산업을 할 때 성숙 산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삼성전자처럼 그리고 그거를 그 설비를 만들면서 설비를 하면서 이익금을 거기다 쏟아붓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으면 다시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공장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연구 개발비를 또 쏟아붓는. 그러면서 이익은 굉장히 적어지는 이런 건데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그 설비 투자해서 이제 감가상각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폭스콘을 통해 가지고 아웃소싱을 하고 애플은 주로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 매출 위주로 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지금까지 애플 매도 의견이었다가 애널리스트가 바뀌면서 애플 매도에서 이제 매수 쪽으로 이제 바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서비스 산업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 한번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쓰는 게 뭐 광고 매출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애플 생태계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거기서 돈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윈도우를 예전에 CD로 해서 팔았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운로드 형태로 가면서 거의 한번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무한대로 쓰면서 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서비스 산업이 아닌가. iOS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뭐 AR, VR 뭐 이런 것들도 애플이 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잘 되면 또 이제 그렇게 그 뭐 25% 이상의 성장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1위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1위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정해주는 겁니다. 예. 시장이 정해주니까 그때 갈아타면 됩니다. 예.